봅시다. 9번 맞춘 사람 그냥 계산이 괜찮지? 자, 10번 그냥 탄젠트를 코사인 A분의 사인 A로 바꾸면 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A랑 코사인 B가 나타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형이 뭐 비슷한 문제 있었죠? 이등변 삼각형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변형한 문제고. 그 다음에 11번 요거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번부터 아마 이제 좀 버벅일 것 같은데 확실히 이거를 좀 잘 찍고 잘 가정을 해서 어쨌든 기율법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야 돼. 학생 한 명이 설명을 들어온다고 했고, 자 12번부터 갑시다. 자 일단 gx라고 하는 애가 fx랑 fx랑 2x 빼기 f의 x 빼기 2가 돼 있고, 일단 음수 쪽에서 양수 쪽에서 함수가 다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y는 gx의 그래프가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해. 자 그럼 3차 함수랑 이것도 3차 함수죠. 3차 함수랑 이제 직선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3차 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접한다라는 게 3차 함수에서 두 점에서 접할 수는 없죠. 동시에. 그러니까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 여기서 한 점에서 접하는. 상식적으로 여기서 한 점에서 접하고 여기서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제 미분해 봅시다. 그냥 바로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x로 쓰고 2 빼기 f에 x 빼기 2로 가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이제 직선이라고 하는 애가 얘랑 관계가 y는 x 더하기 k인데, 사실 이런 거 이제 잘 봐야 수능 때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1이야 1 하필 어떻게 f 프라임 1이 1이야. 그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을 이제 적당하게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접하는 애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서 접하는 애를 베타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애는 이쪽 편이 2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어서 2 빼기 f 프라임에 베타 빼기 2가 1이 되는 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넘어가면은 뭐 당연히 1이 되는 건데, 자, 뭐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뭐 기울기가 1이 되는 점, 뭐 여기에서도 기울기가 어쨌든 똑같이 1이 나오게 되고, 이 자체에서 기울기가 1이 나오는 게 여기서도 1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상황에 베타 빼기 2가 1. 그럼 베타는 뭐 3이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의 관계가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으니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사실 이러고 나면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산인데, 계산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알파가 마이너스 1에서 기울기가 1이 될 거고, 여기서 기울기가 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요 F라고 하는 에서도 베타에서 요 베타 집어넣으면은 여기 1에서 기울기가 1이 되니까 이게 1이야 1.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식만 되는 게 낫겠지. F 프라임 X는 최고 창의 개수가 1의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3에 X 더하기 1, X 빼기 1, 그 다음에 뭐 더하기 1, 여기서 기울기 1이었으니까 1 집어넣어도 기울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기울기 1, 이렇게 그냥 식을 만듭니다. 이거는 계산이 되니까 3x 제곱에 빼기 2가 될 거고, fx는 그냥 바로 가죠. fx는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제 요거 c, 요거만 찾아내면 돼요. 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데, 함수, 직선하고 함수하고 이제 교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어서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알파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니까 f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면은 c, 1 더하기 c가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되고요. 뭐 이제 미지수 두 개니까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집어넣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니까 베타가 여기서 이제 3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3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g에다가 3, g에 3의 값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6 빼기 여기 f에 1이 될 거고,
F1은 여기다가 다시 또 집어넣게 되죠.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계산이에요.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시간이 좀 적을 것 같아갖고. 자, 일단 13번 또 맞춘 사람. 13번은 뭐 약간 테크니컬하게 들어가시면 짝홀로 나눠져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테크닉도 아니고 3a n 빼기 1 여기가 홀수, 그러니까 짝수. 홀과 짝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위에서 이제 9개에서 20개의 AK를 이놈을 더하기에 44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n의 자리에다가 홀수 2k 빼기 1. 어차피 이게 짝홀을 더해야 되니까 짝홀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산을 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점화식 자체를 이제 짝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2k라고 하는 데는 여기는 a의 2k. 더하기를 집어넣어도 뭐 상관은 없어. 뭐 그냥 한 칸씩 차이가 생기는 것 뿐이니까. 자, 등차 구조죠. 여기는 등차 구조고 a에 여기다가 이제 2k 더하기 2k를 집어넣게 되면은 a에 2k에 3에 a에 2k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놈을 집어넣을 수가 있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2가 없어져.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a에 2k 빼기 1 등비 수열이 됩니다. 등비 구조가 나오게 돼요. 자,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걸 짝홀로 분리를 시키는 방법은 실제로 이제 9부터 들어가는 게 좀 불편한데 어차피 개수가 여기에서 9번째에서 20번째 한까지 전부 다 짝수야. 그래서 이 놈을 5에서 10에 a의 2k에다가 2k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이 놈이 필요해. 요걸 두 개를 더합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들어가시면 2k 빼기 1이었구나. 2k 빼기 1에다가 얘를 어차피 두 개를 더하면은 여기 있는 식이 그냥 뭐 쓸게요. 어차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홀수항에 대해서만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이 홀수항에 대한 얘는 등비수열이라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냥 등비를 찾아내고 A 9번째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 5를 집어넣으면 A 9부터 시작하는 형태로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힌트를 줄게요. 자, 그 다음에 14번 맞춘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있네. 가볍게 갑시다. 확대 축소 개념으로 이제 개수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극수값이 0이니까 대충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정도 느낌일 겁니다. 여기를 알파, 베타, 여기 2분의 1의 fx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의 그늘 a, b를 써도 되겠구나. a, b 정도를 씁시다. 그러면 x 빼기 b의 제곱 이 정도식이 나오겠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합성을 해놨는데 f 프라임의 t fx는 0이에요. 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예를 들어 두 군데가 존재를 해. b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1대2 내분점이니까 3분의 2b 더하기 2a 더하기 b라고 하는 점이 있죠. 자, 그러면 t에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없어. 3분의 2a 더하기 b 이거나 b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t가 움직여. t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양수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쪽으로 이제 보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fx를 어쨌든 t가 양수니까 0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확대 축소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게 있는 요 놈이 상수 함수인데 이제 개수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 개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일단 얘네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게 0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제 그거를 좀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음수가 돼. 이렇게 이게 이제 요런 대소 관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면은 여기가 이제 이걸 네모로 합시다. 자, 네모 이렇게 되면 이게 확대 축소가 된다고 해서 이게 t가 0 정도가 되면 이제 뭐 거의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삼수가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이제 t 값이 뭐 100이나 10,000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게 t가 아무리 커져도 이게 음수가 들어가면 이 개수 변화가 안 생겨. 개수 변화가 생겨야 돼. 개수 변화가 생기려면 요 라인을 딱 건드려야 되거든. 극대극소하고 항상 관련을 짓게 돼주면 되는데, 그러려면 요놈 두 개 다 이제 하나가 들어가면은 이제 개수 변화 생기는 게 한 점인 거고, 두 개 다 양수가 되면은 두 점이 생길 수가 있어. 왜냐면 다시 자, 이게 B라고 하는 애랑 네모라고 그냥 쓸게요. 편의상 B라고 하는 애가 fx가 여기 A와 B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 이 t값이 점점점 커지면서 확대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딱 됐을 때, t값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개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1개, 2개, 3개. 근데 여기를 살짝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개수 변화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도 개수 변화가 생기죠. 딱 이것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t가 4분의 1과 4분의 5래요. 그럼 이걸 이제 표현만 잘 하시면 돼요. 4분의 1에 여기가 작은 애니까 t가 이게 4분의 1일 때고 여기 4분의 5일 때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극대 값이니까 이 네모 값이 이거예요. 이거 네모로 계속 연결돼. 여기에다가 f에다가 네모를 집어넣은 애가 이렇게 네모가 되고, 이게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4분의 5가 되면 4분의 5에다가 f에 네모가 되면은 이게 이제 b가 되면 되는 거지. 이걸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이걸 뭐 어떻게 풀어줄래 하면 그냥 나누는 게 일단 편하겠지. 나누면 얘가 없어지고, 네모라고 하는 게 저기에서 3분의 2에 더하기 b니까 여기에 있는 뭐 비율이랑 해서 계산을 하시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b가 마이너스 5a가 나와요. b가 5a가 나왔고 여기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불편하면 대양수로 바꿔도 돼. 이런 비율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뭐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니까 4분의 1 f에 마이너스 a, 여기 네모가 마이너스 a로 계산한 거야. 이게 마이너스 a인 거를 이용을 하시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a가 나오게 됩니다. 뭐 a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확대 축소의 형태로 이제 개수 변화까지 나왔어. 그러면 단순하게 상수 형태가 아니고. 자, 넘어갑시다. 15번 맞춘 사람. 일단은 계산에 대해서 경위를 표하고 계산 잘하네. 이걸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해설에는 확대 축소를 이제 넣어놨는데, 일단 대수로 이제 밀고 가는 것도 중요는 해. 그리고 대수가 뭐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아.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이 일단 y는 x가 있고 y는 또 2x가 있죠. 그리고 y는 x에 여기가 a와 b를 지나가는 지수 함수, 이놈이 y는 a의 2x. 이 위치 달라갖고 좀 불편한데, 자, 일단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여기에 있는 d와 그 다음에 뭐 적당하게 한 이쯤에 c가 있어요. c가 있고 어려워요. 이렇게 그려지는 이 함수가 y는 로그 a의 특징이지. k, 2k.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y는 2x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평행 이동이 이루어지는 점입니다. 이걸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계산으로 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냥 뭐 계산으로 일단 가는 거 해봅시다.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이 A라고 하는 점을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요 C, 여기 감마, 일단 세팅을 해. 세팅을 하고 이게 방정식만 이제 예쁘게 잘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일단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일단 점부터 표시를 합시다. 알파 콤마 이렇게,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베타 콤마 베타, 감마라고 C라고 하는 점은 C라고 하는 점도 감마 콤마 2감마, Y는 2x 위에 있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표시를 하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A의 요 위에 있는 점이 2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베타도 마찬가지로 A의 2, 베타는 베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Y는 A의 2x랑 Y는 x는 딱 두 점에서만 만나. 두 점. 두 점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자, 요거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D라고 하는 점도 있지. 여기 D를 빼먹었네. 알파 콤마 여기 2알파죠. 알파 콤마 2알파. 이 놈은 이제 여기 요 곡선 위에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일단 이 알파부터 집어넣을게. 알파가 좀 편하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2 알파라고 하는 애가 요거 A에 알파 더하기 K 빼기 2K. 자,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볼게. 그럼 희한한 모양이 나와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2배의 알파 더하기 K가 요거 A에 A 더하기 K인데, 자,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 모양 자체가 A에 2에 알파 더하기 K가 알파 더하기 K. 자, 여기서 어떤 모양을 봐야 되냐면 이 모양이 딱 보여야 돼. 자, 여기서 Y는 A의 2x랑 X의 근은 요거 딱 유일하게 알파 베타밖에 없어. 근데 이 모양이 여기 딱 모양이 나왔잖아. 그럼 이 알파 더하기 K라고 하는 게 알파 아니면 베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 알파라고 가정하면 안 되지. 알파 더하기 K가 베타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K가 베타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 더 해도 요 감마라는 요 표현만 바뀔 거지. 그러면 A의 감마 더하기 K가 감마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알파 더하기 K라고 하는 애가 좀 느낌을 보면 알파에다 K를 더한 게 베타 이렇게 된 거고, 그치? 감마에다가 K를 더한 게 뭔가 돼야 돼. 이 감마 더하기 K가 이게 베타가 되면 무슨 일이 돼요? 왜냐면 알파 더하기 K가 베타였기 때문에 감마 더하기 K 되면 알파랑 감마가 같아져 버려. 여기서 이렇게 같아지니까 이게 알파가 돼야 돼. 그래서 감마 더하기 K가 알파가 돼야 돼. 여기에서 K만큼을 가면 알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K만큼. 자, 그럼 일단 뭐 이 상황은 이제 대수적으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으면 되고, 이게 방정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지수함수에서 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 직선에 대해서만 잘 해석을 해주면 돼. 그림이 좀 별로라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가 이렇게 K 간격이야. 그 다음에 한 이쯤에서 Y축이 있고,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알파 더하기 K가 되겠죠. 이렇게 큰 삼각형을 보시면 이만큼 알파 더하기 K, 베타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이쪽 삼각형에서도 여기 2x를 또 그려야 되는구나. 2x를 그렸을 때, 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뭔가 좀 이상한데? 알파에서 이만큼이
자, 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낫겠구나. 어차피 이 점이 이제 C 점이니까 여기는 알파 더하기 K가 되죠. 근데 좌표로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알파 더하기 K라고 하는 애가 2감마. 그러니까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아까 어디 갔니? 알파 더하기 K가 감마. 요걸 이제 풀어내시면 여기에서 알파 집어넣으면은 감마라고 하는 애가 K로 표현이 돼요. 이게 하나가 이제 표현이 되면 다른 애들도 다 K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머지 정리만 할게. 3분의 2K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애가 3분의 1 K가 되고 다가 3분의 2K가 되고 하여튼 뭐 요걸 이제 다시 또 곡선 위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두 개를 뭐 나누든 뭐 이제 대입을 하든 해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방정식 풀듯이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괜찮아요. 근데 해설에는 이제 확대 축소의 방법을 썼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사실 이 확대 축소의 방법이 수능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인 풀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은 근데 너무 중요해서 공부를 해놓긴 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해설에 나와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너희들이 과연 이걸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고민을 해봐.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할지. 자, 여기가 A, 여기가 D, 그 다음에 요즘이 D, 요즘이 여기가 C.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자, 일단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 밑이 다르지만 밑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얘네 역함수를 만들어. 역함수를 만들면 y는 2분의 1 6분의 a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대칭인 y는 x의 대칭인 함수를 만들 겁니다. 왜 만드냐면 이렇게 된 지수함수에 역함수인 이렇게 된 로그함수가 있는데 바뀌었지. 미쳤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맞나? 지수함수를 역함수를 만들었고 이렇게 된 애를 맞아. 여기가 y는 a의 2x. 자, 이렇게 된 애를 자, y는 x를 기준으로 2배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2배를 만들면 y는 로그 ax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 있지. 요 평행 이동하기 전에 그 함수 모양이 뜬다. 그럼 쟤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할 건데 평행 이동하기 전에 얘를 그려요. 얘를 그리면 2배가 되니까 여기 이제 2배가 되는 이 점, 뭐 여기 B 해설에는 그냥 뭐 바로 B 프라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된 애가 얘가 y는 로그의 이 x가 됩니다. 됐죠? 자, 만나는 점이 일단 여기하고 여기야. 그치? 2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인데 얘를 평행 이동시켜야 돼. 얼마큼 평행 이동시켜야 되냐면 마이너스 k만큼 가고 마이너스 2k만큼 내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점이 여기랑 여기가 돼서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이 돼. 딱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이게 중첩이 돼요.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C, D의 점으로 바뀝니다. 딱 이 상황. 이 상황을 이해하면은 그래도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B'이 D가 되고 D가 C로 평행 이동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상황들이 여기 이제 요만큼 길이가 K가 되고 여기도 K가 되는 상황을 읽어낼 수는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을 이제 중간에 그려야 되는데 삼각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BCD 요거죠, 요거. 요렇게 된 삼각형. 이 삼각형인데, 자, 요렇게 K, 2K, 여기도 K, 2K. 이 삼각형이니까
이 빗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 삼각형의 면적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삼각형 면적이 이 빨간색 삼각형하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된 노란색 삼각형과 면적이 같아. 왜? 여기가 같아서, 이 길이가 같아서 높이가 같은 거야. 밑변의 높이 이게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같거든. 삼각형을 해설해서는 이 삼각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같은지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기하로 해석을 해서 풀면 진짜 좋은데 잘 판단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이거 못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대수를 그냥 밀어붙이는 연습을 하시고 물론 이제 둘 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자, 이 정도만 합시다. 네,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푸는 거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20번을 의외로 이제 막 버벅거리면서 시간을 많이 쓰는 친구들을 봤는데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야. 2가 탁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인과 코사인이 이제 맥시멈 값이 1이고 마이너스 1이라서 거기에 특별하게 코사인 n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절대값 사인 x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21번 맞춘 사람. 되게 힘든데 해설을 봐도 해설은 잘 모르겠고 21을 풀기 위해서 그냥 진짜 노가다 했어요. 자, 봅시다. 이거 뭐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한테 알려줘봐. 모르겠어. 자, 이 함수는 이제 꼭지점이 k, 9 평행 이동한 이제 함수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정의대로 쓰면 x의 n이라고 하는 애가 f의 n과 f의 n 빼기 5와 그 다음에 fn 더하기 16이라고 하는 애. 실수인 것의 개수가 2개. 그러니까 일단 실수가 2개가 되려면 이게 n이 조건이 짝수가 돼야 되죠. n이 짝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가 양수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2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자, 일단 이게 양수인 상황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합성함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합성함수 개념으로. 그래서 fn을 x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3차 함수가 돼. x에 x 빼기 5 그 다음에 x 더하기 16이 이게 양수인 부분을 일단 찾아줘. 우리가 3차 함수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 마이너스 16에 0에 5니까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 여기서 양수 부분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fn을 치환한 거니까 fn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이거 들어가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하나만 나와. 그 다음에 0과 그 다음에 f의 n이라고 하는 게 5보다는 큰 이 상황이 됩니다. 근데 fn이 9가 한계점이니까 뭐 이렇게 살짝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그려야 돼. 근데 이건 함수값이니까 평행 이동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 평행 이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얘네들에 대한 평행 이동이 되기 전에 함수를 일단 그려볼게. 그러니까 k가 0일 때를 기준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지는데 해석은 나는 진짜 잘 모르겠어서 왜 그렇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9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k에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이따가. 그리고 그 중에서 이게 n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짝수인 n을 집어넣어서 이거 만족하는 n이 6개가 나오는 걸 또 추려야 되고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일단 이 함수를 0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더하기 f인데 이게 0이 되는 값은 여기 6이고 마이너스 6이야. 이게 상대적인 값을 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경계가 5랑 마이너스 16이야. 경계가 5인 걸 찾아야 돼요. 이쯤에 높이 올립시다. 5는 포함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포함이 되는 게 이렇게랑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 이 정도 이렇게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이렇게 돼.
그래서 이 함수값들을 결국 다 찾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요 구간 안에 딱 들어가. 요거 됩니다. 2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애를 다 찾아줘야 돼.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 3을 집어넣으면은 정확하게 되고, 4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지.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딱 5가 나와. 4가 되고, 그럼 4와 6 사이 5가 대충 한 이 정도 들어갈 거고, 요걸 만들어내는 마이너스 16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쪽으로 넘어 25고 4 곱하면 100이 돼요. 그래서 여기 10이야, 10. 경계가. 그럼 요 사이에 숫자가 또 많아. 그러니까 6, 7, 8, 9. 7, 8, 9가 들어가서 여기. 그리고 대칭 상황.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n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되는 값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일단 여기만 봐도 6개고, 그 다음에 이게 대칭적으로 존재하니까 여기도 3개. 이렇게 돼요. 자, 일단 대충 이렇게 봤을 때는 16개가 되는데, 얘를 K를 이제 잡아가면서 6개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더 어려워. 1, 2, 3. 와, 그냥 이게 다 해봤어요.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K가 1이 됐어. 동그라미 치면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라. K가 1이 되면 이제 기준축이 바뀌어. K가 1이 되면은 N의 입장에서 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여기가 1이 되면 되는 N은 여기 2 되죠. N이 2. 그 다음에 여기 4가 돼. 그러니까 칸수로 생각하셔야 돼. 전체적으로 한 칸씩 다 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이게 건너뛰기 하면 6개가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럼 이제 K가 2가 돼. K가 2가 되면은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딱 들어가. 그럼 2가 되고 0은 안 되고 왼쪽에서는 안 나와. 2, 4 요거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n이 되는 게 이때 2가 되고 4가 되고, 여기는 숫자들 전부 다 2를 다 더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8이 10 이렇게 되는 거지. 2를 더해서. 그러니까 0이었던 애가 기준축이 2가 됐으니까 전체 좌표에다가 2를 더하고, 어쨌든 n의 입장에서는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게 있고, 어쨌든 안 돼요. 개수가 적어. 3도 해. 안 돼. 4도 해. 5가 되거든. 자, 5 되는 걸 해볼게. 여기가 5가 되면 4, 그 다음에 6 이런 애들이 다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3, 2도 되죠. 그러면 n이 되는 게 2, 4, 6이 되고, 2, 4, 6, 그 다음에 여기 8까지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5를 더해서 짝수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이 7, 9, 12랑 여기다가 5를 내서 14 이렇게 딱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K는 5가 돼요. 6은 아무도 안 되고 7은 또 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또 개수가 너무 많아져. 딱 정확하게 되는 게 딱 2개 가능해집니다. 하여튼 많이 어려워요. 이거를 짝수월수로 이제 해석은 나눠놨는데 근거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K가 평행 이동되는 거에 대해서 대칭이 깨지거든. 대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여기서 잘려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짝수월수로 나누는 게 뭐 여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걸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안해서 나도 그냥 다 나열해서. 자, 하여튼 뭐 이런 노가다성의 제곱근 문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22번 맞춘 사람. 이게 정렬이네. 자, 요거는 이제 빠르게 푸는 방법 갑시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2, F0이 0. 일단 근이야. 근. 그 다음에 지금 관계가 fx랑 x랑의 관계죠. fx랑 x의 그 gx의 정의가 fx랑 x의 관계야. 그럼 어떻게 그리고 싶어져? x가 있으면 f0이 여기를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여기서 뚫고 지나가는, 그리고 직선이니까 접하는 거, 이거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y는 x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런 걸 다 생각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3중근.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fx랑 x의 교점의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근에 대한 상황이다.
근이 0에서 1개냐, 2개냐, 3개냐 요 상황이에요. 이 중에서 될 것 같은 거 하나를 딱 찍어서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수학에서는. 자, 여기서 큰 놈을 선택하는 함수입니다. 큰 놈이 선택되면 이렇게 되고, 큰 놈이 선택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큰 놈이 선택되면 이렇게 돼요. 대충 밑에 있는 이제 조건들을 봤을 때 이 조건들에 대해서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놈이 이제 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촉을 좀 발동을 시키시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를 잘 찍으셔야 돼. 가장 잘 찍으셔야 돼요. 뭐 항상 뭐 이것도 접하고 사실 이것도 접한 거라 뭐 어떤 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관계상 너희들은 이제 집에 가서 세 개를 다 해보시고 시간 관계상 자, 요 놈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잘 찍어야 돼. 그리고 이제 촉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했어. 이게 한 게 이제 답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조금씩 이제 보정을 해야 돼. 그 밑에 있는 이제 가조건 갑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6에서 x에 이게 지금 스몰 h에 대해서 함수값을 찾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 ht, et 이렇게 된 애를 그냥 라지 hx로 갈게요. 그럼 절대값 라지 hx가 gx 여기 잘 봐야 되는데 여기 k에서 2까지를 접근한 거니까 상수예요. 상수를 그냥 m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애가 k에서 2까지 h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와 그 다음에 gx 더하기 mx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게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이 상황이 돼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이니까. 자, 그러면 이 m이라고 하는 애를 과연 이제 시작점 m이라고 하는 애를 뭐부터 잡고 갈래? 여기가 제일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먼저 들어갑니다. 왜? 아니 gx가 x로 가다가 3차함수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0보다 커야 되거든.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는 애가 대충 한 이 정도쯤인 직선으로 gx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버려요. 음수가 나오니까 안 돼. 그래서 m을 일단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잡고 생각을 합니다. m을 이거 한 번 하면은 거의 답에 근접하게 돼. 자, 일단 이렇게 할게. 근데 m은 여기서 일단 해볼게. 자, 이렇게 되면 두 개 함수를 더해요. 함수 더하는 거랑 빼는 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많이 했는데 이 함수가 일단 x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되면은 여기다가 그립시다. 밑에다가 여기다가 볼게요. 자, 요거 두 개가 더해지면 0이 되지. 그 다음에 하필 여기에서 이제 딱 접했어. 그러면 요 높이랑 요 높이가 같아. 그럼 요 함수에다 요 함수 더한 거야. 요 함수에다 요 함수 더하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딱 접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3차에서 직선 빼고 그러니까 3차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오고 이걸 이제 절대값 hx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건의 의배가 돼. 어떤 조건의 의배가 되냐면 x는 a에서만 극값을 갖는다. 근데 이게 이제 무한계의 극값이죠. 극값이 너무 많아. 절대값인데 뭐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도 여기서 무한계의 극값이 나와서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m을 이제 음수 쪽으로 조금 더 틀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걸 약간씩 보정을 해가면서 이제 문제 푼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m을 뭐 이 정도로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뺀 함수 자체는 여기서 요거를 이제 뺀 거니까 m 더하기 1이 되겠지. 모든 기울기가 이게 x고 이게 m, x니까 두 개를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는 m 더하기 1 x가 되고 원래 이 기울기보다 조금 작게 하나 작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여기서 같은 이제 빼기 연산을 했을 때 이게 mx라고 하는 애가 이게 3차함수도 이제 또 보정을 해야 돼요. 3차함수가 이게 mx에 대해서 mx가 이제 여기 대칭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시켰을 때 3차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파고 들어가는 애가 있으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요 놈이 대칭이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gx 빼기 함수로 보셔도 돼. 빼기 mx로. 그래서 마이너스 mx를
여기다가 대칭시켜서 하나 그린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이제 직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mx 기준으로 이제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차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딱 접했다고 봅시다. 어차피 우리는 접한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접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접하지 않고 여기 마이너스 mx라고 하는 애보다도 더 크게 들어가면은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게 절대값 hx거든. 절대값 hx니까 절대값 hx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가 실제로 이제 x는 a성 극값을 갖게 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여기도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문제가 여러 개가 생겨요. 그래서 뭐 요런 건 좀 집에 가서 따져보시고 그래서 hx를 추정을 하면 이렇게 오다가 극값을 하나를 만들어 내게 하려면 여기서 딱 극값이 하나만 만들어지게 이렇게 절대값을 이제 선택형이 되는 거야. 자,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나머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fx랑 x의 관계니까 일단 대충 이제 근의 개수로 한 개에서 만나냐, 두 개에서 만나냐, 세 개, 삼중근이냐로 일단 잘 찍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mx를 처리를 할 때 mx도 이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 조금씩 보정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 정도만 방향을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은 해보시고 미적분도 이게 3개가 다 연달보다 어려워, 그치? 28번 맞추세요. 오, 28번 봅시다. 자, 28번은 자, y는 x에 2x 더하기 그래프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냥 바로 그려도 되고 y는 x에 2에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곡선이 하나가 더 이제 등장을 하는데 t의 값이 일단 양수가 확실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t의 x 제곱에 2의 x 그래프가 되고 자, 여기 t 이제 음수 쪽에서 움직이는 p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OP, 직선 OP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애가 그럼 여기 위에다가 다시 그리면 뭐 대충 이런 정도의 직선이 될 거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에 최소값을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당연히 기울기가 이렇게 커져버리면은 요만큼만 적분을 하면 되니까 면적이 줄어들지. 이렇게 하면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P, 이 OP라고 하는 애의 기울기의 최대값을 찾으셔야 돼요. 기울기의 최대. 항상 뭐 기울기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은 뭐 기울기의 변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접선하고 관련된 여기다 직접 선을 그으면 되죠. 이렇게 됐을 때가 이렇게 될 때보다는 이제 음수 쪽에서 P를 잡고 갔을 때 더 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접하는 상황이에요. 접하는 상황. 아니면 그냥 식으로 들어가도 돼. 여기를 P라고 하는데 X좌표를 P라고 보면은 P분의 여기 있는 마이너스 T의 P 제곱 2의 P가 마이너스 P의 2의 P 이런 기울기 함수가 나오는데 이 기울기 함수의 이제 극대를 찾으면 되겠지. 극대, 기울기의 최대. 요거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 2의 X의 그래프를 그려서 뭐 그냥 뭐 미분을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미분을 하면은 x는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최대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만큼의 면적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과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직선은 지금 요 t에 따라서 요렇게 된 곡선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t의 범위도 중요하죠. 그러면 t의 범위가 0과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요 값을 생각을 하면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그냥 딱 잡아갖고 그 t의 값을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뭐 별건 없어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여기서 t도 변하고 p도 변하는데 t를 여기서는 상수 취급을 하거든. 미분을 할 때도 이렇게 처리를 할 때도 이렇게 미분을 할 때도 여기 t가 빠졌네. 이렇게 들어갈 때도 t는 상수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특정한 t가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함수 안에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니까 그 고정된 값을 가지고 미분을 할 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y는 tx의 기울기가 뭐니? 하면 t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해갖고 그런 느낌이야. 자,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p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t가 기울기가 이제 최대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tx라고 하는 직선이 되겠죠. 이 직선하고 다시 이 곡선하고의 만나는 점을 찾아봐요. 없어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t라고 하는 애가 x라고 하는 애를 찾아야 되지. x는 ln t 빼기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ln t 빼기 2예요. 그럼 여기 이제 적분해야 돼. 자, 적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지워버릴게요. 어차피 다 필요 없고. g t라고 하는 면적이라고 하는 애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ln t 빼기 2에서 0까지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2의 t x 빼기 x 2의 x 더하기 1 d x 이렇게 됩니다. 자, t에 대한 함수예요.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변수 분리를 해줘야 돼. 왜냐면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G'이야. G'이니까 이걸 미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ln t 빼기 2에 0에서 이 t를 밖으로 뽑아내서 미분을 하셔야 돼요. G'(t). 뭐 그 다음에 미분은 이제 한 다음에 값만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 되니까 조금 조심하면 되시고.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29번 맞춘 사람. 이게 옳지. 뭐 잘 찍으면 돼요, 이런 거는. 우리 특강 때도 해봤지만, 이거는 찍기 싸움, 찍기. 이 상황 자체는 이제, 등기수열에 꼴을 찾으라는 얘기고, 이게 AN이라고 하는 애가, 뭐 A랑 R의 정체를 찾아내시오, 이거거든. 그러면 저 상황은 많지.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R이 양수일 수도 있고 재미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상황은 많은데 이 문제로 나오는 상황 자체, 문제로 나오는 상황은 몇 개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딱 잡아내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잘 찍으면은 그냥 한 방이고 못 찍으면 좀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어떤 홀수항으로 계속 되거나 홀수항이 되거나 작았을 때 홀수항이 되네. 아니면 그냥 AN이 되거나. 자, 뭐 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대충 분위기를 봅니다. 이게 문제 안에 힌트가 다 있어. 그거를 빨리 포착을 해야 돼요. B7 뭔지 몰라. B5 뭔지 몰라. 그거의 차이. 가 2분의 3의 절대값 B의 2M. 자, 이게 M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거랑 한 칸 차이죠. 자, 요 놈이 양수계 음수계.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양수일 가능성도 있지. B의 2M이라고 하는 애가. 근데 어떻게 해요? 수능 문제면은 당연히 음수 먼저 찔러봐야지. 이게 양수면은 절대값을 안 씌우면 되니까 수능에서는 분다독의 표현이라고 해서 음수니까 절대값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도 같은 게 좀 있어. 수능에서는 그 의도를 좀 더 잘 판단하시면 이게 짝수항이 어쨌든 음수.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시그마 무한대 B에는 당연히 수렴을 할 것이고 공비가 뭐 전체적으로 이쪽.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들어가면은 이게 무한대 합이니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무한대로 갈수록 합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수렴을 해야 되니 일단 기본적으로 R은 1에서 마이너스 1 상황이 되는데
얘가 수렴값이 마이너스 11이래요. 음수네. 그러면 이렇게 일단 찍어보는 거지. 뭐 그런 근거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근거들을 찾아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찍어. 그냥 뭐 상황이 몇 개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짝수항이 음수. 그러면 공비가 음수. 뭐 홀수항이 양수. 그치? 홀수항이 양수야. 근데 홀수항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항을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이렇게 하려면 봐봐. 대충 공비가 음수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게 진동하는 상황으로 얘네들이 점이 찍힐 건데 예를 들어서 홀수항을 여기를 잡았어. 홀수항.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2m 빼기 1 A의 2m 빼기 1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점을 찍게 되면 여기 요 부분 커진 요 큰 부분 있죠. 그러니까 양수로 큰 부분은 배제하고 작은 애를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요 애들은 다 요 값으로 다 바뀌어. 왜냐면 크니까 얘는 음수고 이쪽은 양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발산을 해버리지. 안 돼. 그래서 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원래 더 따져야 되는 거야. 근데 언제 다 따져. 공부할 때 따지시고 대충 여기 홀수항 여기를 2m 빼기 1 여기가 A의 2m 빼기 1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가게 될 건데 다시 점을 찍어볼게. A의 2m 빼기 1보다 큰 애들은 얘네들은 다 무시하고 여기 큰 애들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이런 애로 이런 애들은 이런 애로 이렇게 그러니까 A의 2m 빼기 1보다 좀 더 작은 숫자가 첨자가 작은 애들은 다 그냥 얘랑 같은 애가 되고 이쪽으로 온 애들은 여기는 이제 원래 그대로 들어가요. 여기 짝수항이 되겠지. 짝수항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작아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럼 저 n값만 찾아내면 이제 끝나는 건데 n값을 이제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제 이거지. 자 뭐 하여튼 이제 그 가족권이구나. 가족권에서 이제 쟤를 해결해야 돼요. B75 그 다음에 여기 B2M 7번째 항과 5번째 항은 전부 다 양수야.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기본적으로 B5가 B7보다는 크죠. 왜냐면은 이제 공비가 어쨌든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숫자가 점점점 작아져. 같아지거나 뭐 사실 작아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5번째 항과 7번째 항이 극단적으로 같아지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얘는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짝수번째 항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보존이 돼야 돼요. 짝수번째 항은.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5번째 항과 7번째 항과 2n번째 항 2n번째 항이 위치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야. 2m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2m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2m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치? 2m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m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2m이 돼. 2m이 되면은 여기 5, 7 7이 돼서 0이 돼서 안 돼. 이건 모순이야. 방금 전에 해서 안 돼. 자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여기에 2m이 들어가면 5, 7이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대칭시켜서 올릴게요. 여기가 절대값에 A의 2m이 돼. 그럼 여기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가 5번째 항, 7번째 항 그 다음에 뭐 A의 5, A의 7 그럼 얘네 높이 차를 생각을 했을 때 얘네 높이 차가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인데 이 높이 차랑 여기 있는 애에다가 2분의 3배라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키워주면은 얘랑 같아진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잘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여기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끝나죠. m이 자연수니까 m이 3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주변부에 하여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놨는데 그 흔적들을 찾아내는 게 무지 힘들어. 이게 뭐 그냥 추리소설 읽듯이 범인이 누가 하는 것처럼 찾아내야 되는데 힘들단 말이야. 이게 추론형이라서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네가 범인이야 하면서 그냥 찍어
공비 그냥 왠지 음수일 것 같아. 초합 괜히 왠지 양수 아닐까 뭐 이렇게 찍어 보시라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와 있는 숫자 5랑 7이랑 2m이 뭔가 엄청난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 그 관계를 가지려면 어쨌든 잘 찍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0번. 오, 30번 맞춘 사람은 이게 내공이 괜찮은 겁니다. 좋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너희들이 다 까먹어. 이게 내신할 때나 나오는 거라. 사실 게다가 이 역함수에 대해서 이 미분 계수를 설명하는 게 치환의 방법이 있거든. 이게 교과서 방법으로 그 방법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이게 기본 개념을 까먹어갖고 이게 뭐 사실은 이제 허점을 찌르는 문제 같아. 나도 이런 걸로 이렇게 문제를 낸 건 처음 봤어요. 자, 하여튼 요거를 변형을 시켜갖고 일단 봅시다. h분의 f의 역함수 이렇게 표현을 일단 하면 역함수의 미분 계수가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2x 더하기 h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밑에 있는 거 그냥 인수분해 해갖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얘를 가지고 오른쪽에서 접근한 거니까 요 놈을 미분해서 x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놈의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x의 오른쪽 분의 1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게 쓸 수 있는 게 제약이 걸려. 어떻게 제약이 걸리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할 때 각각 수렴할 때면 이렇게 리미트를 벗겨내고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G0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 문제에서 초반에 내줄 거야. 그러니까 X가 0이야. 그럼 H도 0이 되면 이게 수렴을 안 해. X가 0인 상태. 그러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고 H는 0으로 점점 접근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G가 0일 때는. 그래서 G가 0일 때는 그냥 직접 집어넣어요. 원래 있던 식에다 직접 집어넣으시면 리미트에 H가 0 플러스가 되고 H 제곱분의 F의 마이너스 H 그냥 X에다 0을 집어넣은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풀어내려면 이제 우리가 극한을 할 때는 인수분해나 뭐 이거를 모양을 바꾸거나 뭐 약분을 하거나 뭐 유리화를 하거나 뭐 이런 루트를 없애고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을 쓰는데 얘는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요 인버스가 항상 그랬잖아. 이 인버스라고 하는 애를 없애야 돼. 너희들이 뭔가 문제를 풀 때 이 인버스라고 하는 애를 없애야 돼.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그래서 F의 T가 H가 될 때 이 모양들을 바꿔줘. H라고 하는 애를 FT에 그러니까 이게 정의에 있어요. 역함수 정의, 역함수 미분법을 이제 증명을 할 때 치환을 해서 하는 방법도 교과서상에 있거든.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기억을 거의 못 할 거야. 요거는 이제 이게 T가 되는 거지. H가 0으로 가면 이게 F 함수라고 하는 애가 fx가 위에 있어요. 루트 x x 더하기 a. 그러니까 x가 0으로 되면은 함수값도 0으로 가. 그러니까 f의 0이 0이야. 그리고 이제 x가 양수 부분에서 x의 0으로 접근하면은 어쨌든 0 플러스가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h가 0으로 접근하면은 여기 t가 0 플러스로 접근을 합니다. 여기가 h가 0 플러스가 되면 t도 0 플러스.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증가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풀 수가 있죠. 요거를 계산을 하면 여기에다가 t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a 제곱. 여기 하나가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이거의 제곱이니까 x 제곱에서 집어넣으면 중간에 계산을 이게 fx의 제곱은 x의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t랑 하나 없어지고 집어넣으면 a 제곱분의 1이 돼요. 이게 이제 4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서 a가 양수니까 a는 2분의 1이다. 자, 이거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이거 나오면 끝난 거고 g 구의 값을 구하시오 할 때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이제 g의 구의 값을 9. 이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치? 0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의 값을 구하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나 요 치환 방법, 요거 모양을 바꿔주는 기법 중에 치환을 해서 역함수의 모양을 없앤다. 아니면 뭐 이게 h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fx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